네, 오늘의 미국 뉴욕 증시 빅테크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가 넘는 상승분을 보인 가운데 애플은 강보합권으로 주가를 가져가고요. 테슬라는 오늘 반등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오늘 단연 주인공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역시나 엔비디아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쓰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엔비디아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느냐. 지금까지 좀 시총에 있어서 1위 자리를 앞다퉈서 좀 밀고 가져가던 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었는데요. 이 세 기업 모두 시총 3조 달러 그 언더에서 좀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총 4조 달러 위로 올라온 건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이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특히나 지금까지 보였던 기업 중에서 시총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할까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했다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시총 1위 자리를 계속해서 가져가 주기 위해서는 오늘 164달러 선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오늘 164달러 선을 지킨다면 엔비디아 계속된 4조 달러 돌파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아쉽게도 162달러에 마감했네요. 그래도 1.8% 오르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 계속된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19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후로 소버린 AI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루프캐피탈에서도 2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가장 높은 추정치입니다. 지금 대비 6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지금의 주가보다는 6%가량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의 규제 리스크에 한 차례 좀 휘청이었던 엔비디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둔 것처럼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였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이 노란색 그래프 살짝 보시기만 해도 아래로 살짝 꺾였다가 그 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날짜가 4월 2일인데요. 이때의 주가 94달러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느냐? 제목에 달아놨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를 딛고 계속된 우상향 곡선 그려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실적 약간 글자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프 자체만 보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의 실적과 2025년 그리고 8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예상치까지 계속된 우상향도 그리고 있다는 점, 이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늦게 나옵니다. 8월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8월 27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그럼 다음 브리핑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보잉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나온 지 조금 됐는데요. 어제 저녁쯤에 나왔죠. 하지만 보잉의 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잘 가지고 있어서요. 가지고 왔습니다. 18개월 만에 보잉은 월간 최대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수치를 보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6월에 항공기 60대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 뉴스를 좀 주목을 해야 하느냐, 보잉이 좀 안정성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수치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6월에 신규 주문, 안정성 논란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 대수는 110대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수주 잔량은 5,953대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서 팔아서 넘겨야 할 수주 잔량도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좀 탄탄한 수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보잉은 오늘 3.66% 오름세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그 안에서도 보잉 737호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이었죠. 지난 6월 사고가 났던 비행기 대수,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 이어졌던 사고에 쓰였던 비행기가 바로 보잉의 737호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 어떻게 좀 커버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잉까지 오늘의 주인공 엔비디아 특징주 만나봤습니다.